제가 해외 선물로 부자가 되기 10년 전 단 한 개의 영상을 본다면 바로 이 영상을 선택했을 겁니다. 거짓 정보들 때문에 트레이딩을 시작하기도 전에 불법 업체에 사기를 당하거나 허황된 영상들로 손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확한 가이드를 찾는 초보자들, 거짓 정보로 손실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대상입니다. 해외 선물에 대한 가이드고 매매법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시장에서 모든 경험을 다 해봤습니다. 그중 가장 필요한 정보와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꿀팁들을 전부 담았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PDF도 준비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필요한 부분만 보실 수 있게 타임스탬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해외 선물을 해야 하는 이유, 해외 선물의 생태계, 해외 선물 종목과 거래 시간, 상품 단위 틱핏 포인트의 개념, 증거금과 레버리지란 어디에서 거래해야 하는가, 거래의 상세 방법, 팁 포함, 같이 보면 좋은 사이트 추천입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해외 선물을 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먼저 해외 선물과 주식과의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주식은 매수에만 배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라야만 돈을 벌고 수익을 보죠. 해외 선물은 매수와 매도, 즉 상승과 하락에 둘 다 배팅할 수 있기 때문에 떨어져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어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매수해놓고 기다리는 형태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은 올라야지만 돈을 벌고 하락장에서는 수익을 보기 어렵죠. 하지만 선물은 위아래 어느 쪽으로든 방향성이 나오면 다 발라먹을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선물의 특성 때문에 주식으로 손실을 봤던 금액 전부를 선물로 모두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에서는 해외 선물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10년을 해외 선물을 했지만 손실만 봤던 분들, 나이가 많아서 도전하기 두려워했던 분들 모두를 돕고 있습니다. 이분들 모두 월 1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해외 선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풍부한 유동성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하루 거래대금이 10조, 13조 정도인데요. 하지만 해외 선물 시장 유동성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높습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에서 이미니 나스닥 하루 거래대금은 약 260조입니다. 마이크로 CFD 미결제 골드 오일 기타 다른 종목까지 포함한 거래대금은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많습니다. 어림잡아도 3천조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기 때문에 시세 조정이나 작전이 불가능하죠. 이 말은 곧 기술적 분석이 차트 안에서 비교적 투명하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체계적으로 차트를 공부하고 배우면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입니다. 또 9시부터 3시 반까지 열리는 주식과 달리 해외 선물은 23시간 동안 거래가 가능합니다. 내 업무가 해외에 자주 다녀서 혹은 오전 오후에는 휴대폰을 보지 못하는 일을 해서 주식 거래를 못했던 분들도 해외 선물은 시간에 관계없이 내가 매매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나에게 맞는 시간을 선택해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해외 선물 생태계인데요. 보시면 현재 해외 선물을 거래할 수 있는 곳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가 가능하고요. 또 CFD 증권사를 통해서 가능하고 대여 계좌를 통한 거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간혹 대여 계좌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보통 차트를 증권사와 유사하게 만들어 놓고 증거금과 수수료가 적다면서 무작정 가입하라는 영업을 하죠. 교묘하게 사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자체적으로 만든 가짜 사이트와 가짜 차트, 가짜 호가창을 제공하는 거예요. 수익을 보면 돌려주지를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무슨 특정 구간 시간대에 수익을 내면 세력으로 간주해서 수익금을 몰수하고 계좌를 압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애초에 이런 업체는 가입자가 돈을 잃어야 돈을 버는 구조예요. 신원인증도 필요 없이 가입이 됩니다. 신원인증이 안 되었다는 건 나의 자금이 아예 보호가 될 수 없음을 뜻합니다. 또 이용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용자도 함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서는 실제 나스닥 오일 골드 같은 상품을 계약하고 일정 기간 동안 거래가 진행됩니다. 국내 증권사의 경우 대부분 진입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계약당 필요로 하는 증거금이 높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대략 2,500만원 정도의 증거금이 필요해요. 또 만기가 존재하고 레버리지가 고정돼서 변경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만기라는 것은 이 상품의 미래 가격을 예측할 최종 거래일이에요. 최종 거래일에는 강제 청산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처럼 사놓고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또 소수점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최소로 진입할 수 있는 단위가 1계약입니다.
CFD 증권사를 간단하게 예를 들면 한국에서 코인 선물 거래를 위해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비트겟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FD 거래 방식은 해외 증권사를 통한 방식인데요. 실제로 유럽 증권 시장 당국 ESMA에 따르면 영국을 비롯한 유럽 투자자들 1000만 명 이상이 이 CFD를 이용해서 선물 거래를 합니다. CFD는 실제로 상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단지 진입과 청산을 통해서 매매 차익만 거래하는 장외 파생 거래입니다. 가격 변동에 따른 상승과 하락에 배팅할 수 있죠. 또 CFD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매매가 가능하다 보니까 확실히 진입할 수 있는 증거금이 더 낮습니다. 기존에 1계약 이상만 진입하던 것을 CFD 증권사의 경우에는 0.1계약, 0.01계약 이렇게 쪼개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만기가 없고 레버리지를 1에서 1000배까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CFD는 메타트레이더라는 트레이딩 시스템과 연결해서 사용하는데요. 메타트레이더는 1500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전 세계에서 6000개 이상 자동매매 컨트 전략이 등록된 매매 환경입니다. 예를 들자면 메타트레이더는 HTS고 CFD는 증권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 선물 거래는 대부분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에 상장되어 있는 지수와 원자재, 통화, 에너지 등을 거래하게 됩니다. 해외 선물의 종류로는 세계 각국에 상장되어 있는 지수 선물, 통화 선물, 금리, 금속, 에너지 등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거래하는 나스닥 골드 오일 유로 달러 항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나스닥은 나스닥 종합지수, 이미니 나스닥, 마이크로 나스닥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약 3,300개 미국 기술주들이 상장되어 있는데요.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3,300개의 기술주 중 상위 100개의 종목을 모아서 만든 지수 선물 상품이 이미니 나스닥입니다. NAS 100 플러스와 같은 말이에요. 마이크로 나스닥은 이미니 나스닥의 10분의 1 가격으로 거래되는 지수 선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종목들로는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 7가지 종목들이 전부 들어가 있고 이들이 곧 나스닥 지수를 리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트레이딩 팁으로는 나스닥을 거래하실 때는 빅테크 상위 종목도 함께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골드는 금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금 1온스 약 30g 당 가격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보고 있는 금선물 차트인 XAU USD의 차트에 나타나는 2,300달러는 금 30g에 대한 가격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선물에서의 금 계약 단위는 100온스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금 1계약과 1낫의 실제 가치는 23만 달러, 약 3억 원 정도가 됩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가치가 보존되기 때문에 요즘같이 경기가 불황일 때는 많은 수요가 몰립니다. 대표적으로 달러의 가치와는 반비례 관계에 있고 인플레이션과는 정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 중지류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오일 1배럴 약 160리터 42갤런 당 가격을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보는 오일 차트가 오일 1배럴 당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1배럴이면 160리터 정도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가격이 현재 우리가 보는 원유 선물 차트에서의 가격인 78달러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오일 계약 단위는 1000배럴 단위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루드 오일 1계약과 1낫의 실제 가치는 78,000달러, 약 1억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유로 달러의 경우 1유로당 미 달러의 가치를 말하는 건데요. 국내 증권사에서는 유로 FX CFD에서는 EUR USD 플러스입니다. 보시는 차트가 EUR USD 차트인데요. 1.08674라고 보이시는 가격이 1유로당 달러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유로 달러뿐만 아니라 다른 외환 거래도 이처럼 쌍으로 구분됩니다. AUD USD는 호주 달러에 대한 미국 달러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 JPY CAD는 엔화에 대한 캐나다 달러의 가치를 나타낸 겁니다. 통화 선물을 분석하는 팁을 드리자면 EUR USD가 오르고 있으면 유로 달러가 미국 달러보다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달러 N이 오르고 있으면 미국 달러가 엔화보다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이런 상황이라면 유로 엔, 유로 달러에 대한 엔화의 비율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죠. 항생은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들 중 상위 50개의 우량 주식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기업들의 시가총액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홍콩 지수라고 봐도 됩니다. AIA나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이 이곳에 속해 있는데요. 홍콩 주식 개장 시간은 한국으로 오전 10시 30분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중국 경제에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데 변동성을 크게 만드는 주요 경제 지표는 중국 GDP 성장률 발표나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등이 있습니다. 선물 거래 시간은 CME 전산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식과 달리 23시간 동안 거래가 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 가격은 주식과 같은 현물 가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외 주요 국가의 주식시장 개장 시간에 따라 변동성이 증가합니다. 아시아장 개장 시간은 아침 8시, 유로장이 17시,
17시, 미장이 23시 30분입니다. 서머타임은 1시간씩 앞당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품 단위는 국내 증권사는 계약, 해외 증권사는 랏으로 표현됩니다. 주식에서 한 주, 두 주로 샀던 단위가 선물에서는 1계약 1랏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선물에서의 호가 단위는 국내 증권사에서는 틱으로 나타내고 해외 증권사에서는 핍으로 표시되는데요. 틱과 핍 같은 호가 단위는 각 상품 가격 움직임의 최소 단위입니다. 1계약과 1랏에 대한 틱 가치와 핍 가치는 상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내가 진입한 비중에서 최소 단위로 가격이 움직일 때 얼마의 변동성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스닥 10계약을 들어갔는데 최소 움직임의 단위인 1틱이 10달러인지 100달러인지 모른다면 거래에 대한 감조차 잡을 수가 없겠죠. 포인트는 가격 변동의 최소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지수가 17,000에서 17,010으로 상승한다면 이거는 10포인트가 올랐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틱과 핍에 대한 내용들을 알기 쉽게 포인트 단위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민희 나스닥을 예로 들면 국내 증권사에서 다루는 한계호가 1틱은 0.25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1포인트는 4개의 틱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CFD 증권사에서는 나스닥 1포인트가 10핍으로 표시됩니다. 즉 나스닥이 100포인트가 오른다면 국내 증권사는 400틱, 해외 증권사는 1000핍이 오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1계약을 들어갔을 때 나스닥 1포인트가 오를 때는 내 돈 얼마가 올라갈까요? 이거를 포인트의 가치로 환산하면 국내 증권사 1계약은 나스닥 1포인트당 20달러의 가치를 갖고요. 1틱으로 보면 5달러겠죠? 해외 증권사는 1랏당 1포인트가 1달러입니다. 즉 국내 증권사의 나스닥 1계약은 1포인트가 오르면 20달러가 수익이 나는 거고요. 해외 증권사의 경우 나스닥 1랏은 1포인트가 오르면 1달러가 수익이 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금 나스닥이 17,450포인트인데요. 여기서 매수로 1랏을 배팅할 경우 100포인트가 올라서 17,550포인트가 되었을 때 100달러의 수익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증권사 1계약은 이것의 20배가 되겠네요. 틱의 크기와 가치, 핍 크기와 가치는 종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물을 시작할 때는 증거금이 필요합니다. 증거금이라는 것은 내가 상승과 하락 포지션에 배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자금인데요. 증거금이 필요한 이유는 해외 선물을 계약하는 최소 단위에 해당하는 실제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100 지수는 미국 IT 기술주들이 상장되어 있는 나스닥 시장의 시총상위 100개의 기업 주식인데요. 이민희 나스닥에서 미니라고 지칭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100개의 기업 주식을 우리가 한 번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축소시킨 거예요. 나스닥의 경우 20달러로 나누어서 축소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1계약당 총 선물의 가치는 4억 7천만 원 정도예요. 레버리지를 적용하더라도 계약에 필요한 금액을 유지하는데 최소한의 자금이 필요한 겁니다. 이민희 나스닥의 1계약을 체결 시 필요한 증거금은 현재 약 3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내 증권사에서 20배의 레버리지가 자동으로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레버리지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CFD 증권사에서는 나스닥 1랏의 크기가 CME와 국내 증권사의 1계약의 20분의 1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1배부터 1000배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소수점 계약으로 매매가 가능한데요. 1계약씩 진입하던 것과 달리 0.1랏, 0.01랏씩 나눠서 진입하면 그만큼 필요한 증거금도 낮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용하는 CFD 증권사에서 나스닥을 레버리지를 1000배로 세팅하고 0.1랏을 진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증거금은 약 2,000원 정도입니다. 레버리지라는 것은 내가 거래하는 데 필요한 증거금을 일정 부분 증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CFD 증권사에서는 계좌를 개설하고 나면 본인이 몇 배의 레버리지를 쓸 것인지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1대1부터 1000대1까지 변경이 가능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해외 선물에서 레버리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버리지와 개념부터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레버리지는 1000달러를 가지고 100배의 레버리지를 썼을 때 내가 마치 10만 달러를 가지고 거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100배의 수수료와 100배의 이득과 손실을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외 선물은 레버리지를 얼마로 세팅하건 결국 내가 진입한 포지션의 랏수, 비중에 비례해서 변동성이 커지게 됩니다. 레버리지를 1로 세팅하건 1000으로 세팅하건 똑같이 1랏에 들어간다면 내 포지션이 움직이는 수익과 손실은 같습니다. 레버리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거래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CFD 증권사의 나스닥 1랏의 실제 가치는 18,000달러인데요. 레버리지를 1배 쓰고 1랏에 들어간다면 나에게 필요한 증거금은 18,000달러예요. 하지만 1000배로 세팅하고 진입한다면 나에게 필요한 증거금은 18달러가 되는 거예요. 1랏에 들어갔다면 1포인트에 1달러씩 움직이는 수익과 손실은 같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진입 랏수와 비중입니다. 레버리지를 높이면 적은 금액으로도 더 많은
비중을 들어갈 수가 있고, 낮추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비중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선물에서 레버리지를 잘 사용하면 아주 적은 금액으로 최소 손실과 최대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의 경우 선물 거래의 만기, 즉 강제 청산 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스닥이나 골드처럼 계속 상승한다고 해도 무한정 포지션을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23년 6월에 올린 제 영상처럼 나스닥을 분석대로 계속 보유했고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아무 증권사나 쓰시면 안 되는데요. CFD 증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내 자금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은행과 연결이 되어 있는 가입니다. 내가 거래하는 자금이 어디에서 어떻게 보관되고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고 있는지가 거래소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빅마켓의 경우 바클리스 은행, 영국의 빅4 은행과 같은 해당 국가의 큰 은행이나 런던 로이즈, 런던 보험시장과 같은 곳에서 보증을 해주면서 예금자의 자산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만 같은 곳에 내 자산이 연결되어 있다면 거래를 하다가 내 돈이 갑자기 인출이 막혀버리거나 지연되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대여계좌 업체들은 은행 없이 자신들의 대포통장에 입금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 자산을 지킬 수 없고 원활히 입출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트레이딩을 하는데 가장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하고 소액으로 지속적인 테스트를 거친 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만일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고객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는가입니다. 해외 선물 거래는 국내에 있는 주식을 매수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의 시세를 받아와서 다시 보내고 체결시키는 방식이라서 간혹 불가피하게 서버나 시스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 증권사와 CFD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단 몇 초 사이에 해결되는 문제이지만 만약 내가 마침 그 찰나의 순간에 주문을 넣었는데 체결이 되지 않아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 해결하기 쉽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증권사의 보상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기록을 조회하고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은 금액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증권사라면 혹여나 시스템 문제로 체결되지 않는 상황이 오더라도 믿고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회사인가입니다.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지 않는 CFD 거래소의 호가와 차트는 허수로 내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곧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차트를 조작하고 주문 내역을 청산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내가 아무리 거래를 잘해도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호가를 제공받는지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CFD 리스트는 더보기란에 작성을 해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좋은 조건의 증권사가 있을 때마다 바꿔가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CFD 관련 정보를 한국트레이더협회 카페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카페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FD 증권사는 메타트레이더라는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거래하게 되는데요. 메타트레이더는 전 세계 5천만 명 이상의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래 시스템입니다.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동매매 프로그램 개발 툴도 메타트레이더입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인터페이스도 편리하기 때문에 사용법을 익혀두면 앞으로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메타트레이더 4와 메타트레이더 5가 있는데 저는 보기 편한 메타트레이더 5를 사용합니다. 개설이 되셨다면 MT5 앱에서 좌측 상단에 계좌 관리에서 나의 증권 계좌를 연동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신 이후에 증권사를 검색해 주시고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입력하면 이렇게 연동이 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로그인을 하고 들어오시면 왼쪽 하단에 시장 정보란이 있습니다. 주식으로 보면 관심 종목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원하는 상품이나 종목들을 등록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골드, 오일, 비트코인, 유로, 달러 이렇게 세팅이 된 모습이고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원하는 티커 검색이 가능합니다. 나스닥을 추가해 볼게요. 원하시는 상품에 포지션을 잡을 때는 세 주문을 눌러주시면 시장가, 지정가로 체결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가 있고요. 진입을 원하는 라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0.1랍부터 100랍까지 설정할 수가 있고요. 상승에 배팅하고 싶다면 바이, 하락에 배팅하신다면 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시장가로 0.1랏을 진입해 볼게요. 포지션이 진입이 되었다면 이렇게 거래 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포지션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시장가로 포지션을 종료하고 싶다면 길게 클릭한 이후에 포지션 청산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청산이 되고 거래 내역으로 들어가 보시면 정리된 포지션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정가로 주문을 걸어 볼게요. 지정가는 원하는 가격에 예약 주문을 걸어두면 그 가격에 도달했을 때 체결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똑같이 새 주문에서 매수 지정가
지정가는 매수 리밋, 매도 지정가는 매도 리밋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매수 리밋을 걸어두면 이렇게 가격이 나오는데 16,700포인트를 입력한 이후에 예약을 누르시면 이렇게 바이 리밋이 예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구간으로 가격이 오게 되면 체결이 되겠네요. 지정가 청산은 만약 내가 진입해 있는 포지션이 있다면 그 포지션을 어디서 청산할지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진입해 있는 포지션을 길게 눌러주시고 포지션 수정으로 들어가시면 SL, 스탑로스, TP, 테이크 프로핏이 나옵니다. SL은 손절 지정가, TP는 익절 지정가입니다. 현재 바이로 들어가 있는 포지션이죠. SL과 TP는 현재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0포인트에 걸어보겠습니다. 네, 이러면 현재 포지션이 지정가 예약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익절 지정가와 손절 지정가는 포지션을 진입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처음 포지션을 들어갈 때 미리 설정해서 진입 가능합니다. 이 종목의 증거금이나 포인트당 가치가 궁금하시다면 시장 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시장 정보에서 원하는 티커를 길게 누르시면 속성이 나옵니다. 눌러주시면 이렇게 현재 T 규모와 T 가치가 0.01포인트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단위, 즉 호가 단위가 0.01포인트라는 거고 그에 대한 가치가 0.01달러라는 거고요. 즉 나스닥은 1라 진입 시 1포인트당 1달러로 볼 수 있겠죠. 내려보시면 수수료나 증거금이 나오는데요. 1라당 수수료는 0.7불입니다. 필요한 증거금은 34달러 정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금이 4만원으로 나오는 것은 현재 레버리지를 500대 1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 설정을 변경한다면 필요한 증거금도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시간대도 나오는 걸 볼 수 있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은 보통 평일 23시간 동안 거래가 됩니다. 해외 선물 투자를 하실 때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만한 곳들을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해외 선물 종목들은 아시아, 유럽, 미국 각국의 주식시장 개장 시간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지표 발표 스케줄에 따라 변동성이 증가합니다. 인베스팅닷컴은 해외 선물 종목들의 실시간 시세와 최신 글로벌 경제 관련 금융 뉴스, 실시간 주식시장의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매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과 기업 실적 발표에 대한 스케줄, 그리고 그 발표의 결과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제 캘린더를 제공합니다. 날짜, 시간, 국가, 중요도 별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요. 중요도는 높은 변동성이 예상되는 지표의 별의 개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별 1개가 낮은 변동성, 2개가 보통 정도의 변동성, 그리고 3개가 높은 변동성입니다. 필터를 눌러주시고 중요성의 별 3개를 체크하고 적용하기를 눌러주시면 높은 변동성이 예상되는 지표들의 스케줄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제가 예전에 칼럼 리스트로 활동했을 만큼 현재도 매일 사용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트레이딩을 할 때 유튜브 라이브 영상을 통해 사용하는 차트는 트레이딩 뷰라는 사이트인데요. 전 세계에서 호가를 제공하는 모든 거래소의 차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보조지표 또한 사용할 수 있어요. 현재 가장 규모가 큰 차트 플랫폼이고 인터페이스가 편리해서 저도 매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잘하려면 꼭 필수로 익히셔야 합니다. 트레이딩 뷰의 가장 큰 장점은 차트 위아래 공간을 내가 원하는 만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증권사 차트는 앞선 고점과 저점까지만 차트를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차트를 제한해서 보는 건 여태까지 만나보지 못한 신고가나 신저가에 대한 상상력을 제한하는 것과 같습니다. 트레이딩에 상상력이 제한되면 큰 수익을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점인 줄 알고 섣불리 잡았다가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어요. 트레이딩뷰 이용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 중 트레이딩뷰 기초 사용법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사이트는 미결제 포지션을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국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투자객원에 이런 말도 있죠. 대중과 반대로 행동해라. 실제로 투자자의 90%가 돈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매 전략을 세우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이유로 현재 내가 들어간 종목의 미결제 포지션이 매수 매도 중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매매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 같이 매매하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건 제가 운영하는 해외 선물 커뮤니티 한국트레이더 협회입니다. 1만 명 이상의 해외 선물을 투자하는 유저들이 매일 방문해서 자신의 관점과 매매 일지, 전략과 전략 스크립트들을 올리고 공유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고 계신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도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으신 분들을 위해 한티어 카페에는 초보자 가이드란에 해외 선물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에 대한 용어집과 거래할 때 필요한 개념들을 PDF 파일로 정리해 뒀습니다. 누구나 열람해서 다운받을 수 있게 남겨놨으니까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곳에서는 지난 1년간 수백 명의 유저들이 손실 계좌를 수익으로 복구했습니다. 직장인, 주부, 대학생 등 아주 평범한 사람들도 시작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갖춰져 있습니다. 작년에 선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신 상태로 시작해서 한 달 만에 1,300만 원 수익을 내신 회색 비니루님처럼요. 50불, 100불을 벌 수도 있고 10만 불 이상을 벌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의 열정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참고하는 4가지 사이트는 모두 더보기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은 여러분이 해외 선물로 돈을 버는 데까지 필요한 과정 중 한 단계에 불과합니다. 이후에는 실제로 여러분이 선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앞으로 업로드될 제 채널에서 확인해보세요. 저는 이 작업에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어요. 이 영상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피드백을 통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많은 지식과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보기란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